이번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구직 촉진 수당 제도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비교해 볼 신문은요, 경향신문 기사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똑같이 어제 정부가 공개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체적으로는 구직 촉진 수당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업 빈곤층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 최대 6개월,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네요.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는 메우고 고용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좀 더 촘촘하게 일자리를 챙기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서울신문은 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수당 매달 50만 원. 그러니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예를 들면 치킨집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최장 6개월. 그러자 여기 지적이 돼 있습니다. 총선용 포주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도 나온다. 그러네요. 여기 또 다른 기사. 서울신문에 다른 기사가 있는데 좀 더 분석했습니다. 또 혈세다. 내년에만 5,040억 원. 난제에 또 재정을 투입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자영업자분들은요, 노란 우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월 적립금을 내서 만약에 더 이상 장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적립금 나간 거에 기준해서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구직 촉진 수당을 준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제도를 먼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우산 공제에는 이미 돈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냐? 이미 돈을 내고 있는데. 최대 300만 원 수령, 뭐 도덕적 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는 초점을 폐업 영세 자영업자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근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기사 연속해서 봤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좀 안타까운 게요. 예. 폐업을 안 되게 정부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가장 좋죠. 왜 폐업이 되고 나서 6개월간 50만 원씩 주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없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자고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소득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시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예. 그리고 법인세를 올려서 사회에 좀 더 환원시켜주겠다. 예, 예.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예. 그런데 이게 의도와 달리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렸더니 일자리를 잃고요. 근로시간을 단축했더니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정 확장 정책을 예. 펼치고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민간 쪽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인세만 올리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정책이 폐업을 안 하게 만들도록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폐업이 된 이후에 사후 예. 땜질 처리만 계속 하고 있지 않나. 뭔가 지금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잘못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이제 일자리 안전망, 실업 안전망인데 뭐 다층 구조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른바 한국형 실업 구조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신문마다 좀 평가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경향신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업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신문은 또 혈세 투입, 총선 포주기 아니냐 이렇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서 나머지 세 분께서 한 1분 정도씩 발언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예. 어느 누군가는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는 성장이라는 말을 떼어야 할 것 같고요. 무너지는 경제 구멍구멍에 온갖 세금으로 예. 다 그 구멍을 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지금 우리 고용시장에 여러 가지 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메우는 방법에 있어서 과연 저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세금으로 계속 메우는 것이 저는 정답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앞으로 참 어떻게 더 이상 이 세금으로 특히 인구는 줄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 세금으로 버티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지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께서는 네. 이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예. 큰 틀에서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OECD라든지 IMF라든지 예. 또 국내 KDI라든지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점점 당분간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좀 안 좋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공백을 메꿔라. 예. 이런 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밖에서도 그런 조언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있다는 하고 거죠. 있죠. 예. 그거는 어느 기관이든 다 똑같은 그런 저희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정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예. 강화하고 예.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나 이런 그 영세 자영업자, 예. 그다음에 청년 실업자, 예. 그다음에 경력 단절력 예.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에게 복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거는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자 예.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 예. 사회 초년생이 되고요. 또 예. 취직이 되면 직장이 되고 그러다가 또 실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는 고용된 사람에게 대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장려 EIT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취직을 해야 고용보험도 적용이 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것도 한 4, 50%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나머지 50%는 공백이고요. 그리고 또 직장을 갔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실업급여를 주고 예.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직장을 아직 잡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에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예.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가 OECD에 비해서 워낙 자영업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폐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조에 우리가 살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공백을 메꿔내고 예. 그분들에게 재기,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혹시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가 상호 논의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단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지는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놔도 예. 이것이 제대로 수요자한테 이 복지가 전달되고 있을까라는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욱 의원도 그렇고 김연아 의원도 각각 좀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언론마다 좀 다루는 방점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조은과 위원님. 나랑 굉장히 토론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당연히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재정과 금리 문제인데 예. 재정을 통한 어떤 지원 방안 등이 저는 뭐 수반되는 것이 꼭 지적될 사항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김 의원 얘기하셨듯이 예. 그 세원이라는 게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취지대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점. 그러니까 다행히 뭐 여기 구직자와 취업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단된다라는 여러 이제 보완 조치를 조건들이 합니다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인 집행 과정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돈이 헛돈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럴 개념으로 가능성이 들어갈 있죠. 개연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은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속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하나 앞서 뭐 말씀하시는 당연히 이제 국가로서는 성장에 대한 동력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의 위기 때문에 당장에 뭐 어떤 새로운 산업을 찾기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든가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을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유가 있으면은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항상 돈, 그 부담은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항상 묻어나고 있습니다.